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가지 소식 들어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놀라운 소식, 그렇지만은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죠. 러시아군의 한 개 대대가 반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서방 언론을 통해서 쫙 퍼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지움 남쪽의 삼각형이죠. 리만, 세베로도네츠크, 포파나야를 잇는 이 삼각형, 모루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는 완전히 방어태세, 특히 세베로도네츠크는 방어태세, 시가전으로, 나머지는 공세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이지움 북쪽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가 한 개 축선해서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로, 퇴각로를 완전히 자르는 이런 차단 기동에 들어갔는데 전차 부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 북쪽의 상황, 그리고 헤르손 상황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먼저 전황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하르키우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볼첸스크 쪽으로도 같이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볼첸스크를 딱 점령해버리면은 이제 도로 하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추이브 공세에 나섰는데 이 추이브가 뭐 이 추이브는 그 개전 초부터 계속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던 곳인데 이 추이브에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동쪽으로 쿠판스크라는 도시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쿠판스크가 두 개의 도로가 러시아 쪽에서 들어온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예요. 지금은 전쟁 이전부터 친러 성향의 정치인이 시장을 하고 있던 곳인데 이 지역에 지금 러시아 방어군이 크게 많지도 않지만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가 전차 여단까지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차여단이 놀랍게도 이 남쪽에 있던 전차여단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리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에 나섰고요. 세베로도네츠크는 제가 어제 오후에 알려드렸듯이 시가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자포리자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가 공작, 이렇게 위력 정찰을 하면서 계속 공포를 주고 있는 그런 공작을 하고 있고, 헤르손에서도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력은 뭐 집계가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서 집계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전일 대비 100명 이상 사살을 했다라고 잠정 발표는 했고요. 전차 4대 격파, 그리고 장갑차 12대 격파, 차량 35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가 4대 격파, 전일 대비, 야포는 14문 격파,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 2대 격추,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그리고 순항미사일 1발 요격, 이런 세부적인 전과가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세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수미 지역의 7개 민간인 정착촌에 포격을 가했다. 수미는 카르키우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죠. 굉장히 중요한 축선 중에 하나죠. 바로 키우로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미 지역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야, 키우 우리 한번 또 들어간다? 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르키우 쪽에 또 헤르손 쪽에 전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뭐 지금 러시아는 뭐 하나의 축선을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기동시킬 병력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제4전차예단이 추이브 방면에 공세를 개시했다.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4전차예단은 3전차, 4전차, 17전차 이 3개의 예단이 바로 세베로도네츠크 또 이지움, 이 남쪽의 삼각형 안에 들어있던 부대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에서 4전차가 이지움을 우회해서 북쪽으로 돌아 들어가서 추이브에서 쿠판스크 쪽으로 공세를 취하는 그 부대가 바로 4전차예단이다. 야, 전차예단이 쿠판스크를 치면 쿠판스크에 뭐 지금 병력도 얼마 없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크게 우회 기동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우회 기동을 한 부대가 4전차예단 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이 그 삼각형 지역에서 더 이상 여기는 전차 부대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차예단까지 동원되어서 쿠판스크를 때리니까 러시아는 쿠판스크의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시위각이 지금 방어선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사 심리전까지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다.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민심이 얻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이지움과 리만 일대의 방어선에서 대화력전에서 참패를 했다. 왜냐? 지금 뭐 우크라이나 화포가 성능이 더 좋죠.
그리고 미국에서 건너간 이 대포병 레이더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포를 연례문 격파를 했다. 연례문 격파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전과죠. 그래서 리만 지역에 시찰을 갔던 도네츠크 공화국의 수장이 포탄 파편을 맞아서 부상을 당했다라는 첩보가 있어요. 이걸 우크라이나군 내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는 도네츠크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시가전이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군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남쪽에 있는 또 하나의 꼭지점이죠. 포파나야. 이 러시아가 포파나야의 돌출부 이게 이제 처음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참 공세를 취할 때 그런데 이게 또 크게 위축되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크게 확장을 해나갔던 150 차량화 소총사단 러시아죠. 이게 한 50% 정도 소멸했다라는 첩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전선에서 이틀간 40개 지역을 탈환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지역에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축선에서 어떤 마을이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 숨어서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좀 다 지금 흩어져서 있는 이런 러시아군이 여기는 아직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구나 해서 그쪽으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혼선 이 보안 차원에서 완전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축선으로 이런 걸 전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드네프르강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무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지금 작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지상군이 태부족이다 보니까 없어요. 이제는 징병을 해도 징병도 안 되고 모병해도 모병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없어요. 일부 한국의 이상한 분들은 지금 가면 1억 준다, 월급이 400 얼마다 이러는데 아니 지금 이 전쟁 뛰고 있는 병사들한테도 돈을 못 주는데 무슨 400 얼마를 준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보면 도저히 징병 모병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희한한 그분들은 징병 모병이 잘 되어서 지금 애국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군 병력을 지상군으로 전환해서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병력은 지금 다 끌고 왔죠. 그런데 공군에도 그라운드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라운드맨들을 지상군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이 전선에 이제 투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상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돈바스의 친러 인사들이 반전 항명을 확산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에 지금 루한스크가 한 200만이 조금 넘고 도네츠크 주는 한 4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인데 마구잡이로 지금 잡아서 그 전선에 투입해서 총알바지를 만드니까 이러려고 전쟁했냐? 이게 해방이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다 중요한 세부적인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급속도로 전선이 붕괴되고 있는 러시아군은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소탕전을 벌이며 사흘간 40개 이상의 도시와 정착촌을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공세 부대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정보도 리포트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 전면의 러시아 대대 전술단을 소멸시켰으며 공세가 시작된 후에 사흘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진행되는 주요 전선에서 1일 평균 300에서 350명의 병력을 잃고 있다고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선임 고문이 현지 시각 6월 2일 밝혔습니다. 아레스토비치 고문은 안드리 예르막 고문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적군은 하루 평균 300에서 350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으며 부상자는 이보다 더 많다라며 러시아군의 야전 의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상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공세에서 이눌레강 도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 지역을 방어하던 러시아 대대전술단 최소 하나 이상을 완전히 소멸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작전 보완을 위해 구체적인 전투지역과 탈환 정착촌 명칭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공세와 관련된 작전 내용이나 전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강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세에 투입된 부대의 정확한 규모와 공세 방향, 탈환한 지역 명칭을 비밀로 하는 것은 러시아군에 혼선을 주어서 전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소식통들은 평가했습니다. 현재 헤르손 전선에서는 제14기계화 여단, 제60기계화 여단, 제63기계화 여단,
제28 기계화 예단 등 4개 기계화 예단과 제80 공중 강습예단, 제35 해군 육전예단, 제36 해군 육전예단 등 3개 차량화 예단, 제108 독립영토방위예단 투입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세베로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한 제17전차예단, 그리고 신규 편성된 특수부대인 제1독립작전예단이 추가로 투입되어 전선의 각 도시와 정착촌의 러시아 패잔병을 이잡듯이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현지 시각 6월 3일 정례 전황 브리핑에서 헤르손 전선과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침묵하고 있는 헤르손 대공세, 이런 추세라면 며칠 안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진격했다는 깜짝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선임 고문이 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하루에 한 300에서 350명 가량의 러시아군을 사살하고 있다. 헤르손 지역에서. 그러면서 40개 정착촌 도시를 탈환했는데 보안상 밝힐 수는 없다. 어딘지 라는 거예요. 정말 뭐 대단한 전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일부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금 이미 이 노바카프카 앞에 그 카프카 댐 인근까지도 진출했을 수 있다. 또 헤르손 바로 코앞에 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확인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제17전차예단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베로도네츠크에 있는 17전차예단이 헤르손 전역에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먼데, 자포리자를 통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먼데, 자, 그래서 이게 새로 편성된 특수부대 중에 하나인 제1독립작전여단의 한 부대예요. 이 부대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홍보 영상을 통해서 밝히면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 17전차예단과 같이 하고 있다 라고 했어요. 17전차예단은 세베로도네츠크 그 삼각형 안에 있었는데, 자, 그래서 17전차예단이 빠지고, 뭐 방어전 하는데, 시가전 하는데 전차가 뭐 크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빠져서 헤르손 지역에 전차가 좀 부족했는지 더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렇게 헤르손 지역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또 강력한 병력이 추가됨으로써 헤르손 전역 탈환이 코앞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깜짝 뉴스가 며칠 내로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하르키우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러시아군 병력이 지난달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 전차부대들이 주요 전략 거점을 향해 진격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을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했으며 아직 본격적인 공격 작전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군이 벌써부터 참호 안으로 숨어들기 시작했다고 알렉산드르 모투지앙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6월 3일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우리 군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지레 겁을 먹고 참호를 파고 숨어들고 있다 라며 이 지역에서 병력 열세인 러시아군은 전술을 바꿔 지상부대로 맞서는 대신 포병 화력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패잔병을 쫓아 국경을 넘기도 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라고 평가했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말대로 러시아군이 급격하게 수세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하르키우 북부와 동부 지역의 공세 방면에는 제72 기계화 예단과 제92 기계화 예단, 제93 기계화 예단 등이 투입된 것이 식별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슬로반스크 일대에 있던 제4 전차 예단이 합세해서 취부에서 P-07도로 축선을 따라 교통요충지인 쿠판스크로 진격하고 있다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세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 부대는 대부분 신규 편성되었거나 서부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전력들인데 반해서 이 지역 러시아군은 여러 차례 재편성을 반복하며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하르키우에서의 공세가 헤르손 전선에서처럼 빠른 속도로 전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의 T-64 BV 전차예요. 멋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가 지금 쿠판스크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쿠판스크는 정말 대단한 교통 요충지인데
지금 러시아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뭐 워싱턴 소식통들이 이렇게 만든 전황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하르키우 여기 있습니다. 하르키우 북쪽으로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지금 다시 뒤로 후퇴를 하고 있죠. 러시아군이 삼면에서 어마어마한 포격을 해대니까 이제 뒤로 러시아군 패잔병 잡으러 러시아 영내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에요. 그리고 볼첸스크 쪽으로 두 개 기동로에서 지금 공격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볼첸스크 여기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도로가 있죠. 이 도로를 막아버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크게 봤을 때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지금 여기 하나 보입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볼첸스크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이지움 쪽으로 들어오는 M03 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볼 수 있는데 이 볼첸스크를 먹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쿠판스크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직접 들어오는 이 도로인데 이 쿠판스크 여기를 또 점령을 해버리면은 러시아가 보급로 또 퇴강로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쿠판스크 쪽으로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 이런 공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대들이 놀랍게도 이지움 남쪽에 있던 바로 그 삼각형 안에 있던 4전차회단이 이 이지움을 우회해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쿠판스크를 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쿠판스크 큰일 났죠. 그런데 쿠판스크 시장이 전쟁 이전부터 원래 친러 인사였다고 합니다. 참 이 우크라이나에 친러 인사가 정말 많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에서 장갑차 위에다가 좀 스피커 얹어놨죠. BTR-80 장갑차로 보이는데 여기다가 스피커 얹어서 선무방송지 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방시킨다, 뭐 더 소득을 높게 해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래 틀면서 좀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쿠판스크 시장은 러시아군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왔다.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지금 반역 행위로 지금 체포돼 있어요. 키이우에.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서 딸을 되찾아올 것이고 딸을 체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선무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쿠판스크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정말 친러 인사들이 정말 많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세 번째 소식, 놀라운 소식입니다. 반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겠다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이번 전쟁을 일으킨 도네츠크에서 반러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규군 부대에서 뮤터니, 즉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쟁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제1군단의 최일선 전투부대가 공개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고 푸틴에게 전쟁 행위 중단과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제1군단 제113 소총연대 5대대는 대대장 이하 모든 장병들이 크렘린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발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더 이상 전투 행위에 나서지 않겠다는 선언문이 담겼습니다. 헤르손 전선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서 5대대장은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장비와 물자, 의료품과 식량 없이 최일선에 내몰렸다 라며 우리 부대에는 군대에 올 수 없는 만성질환자와 면제 대상자들까지 강제로 징집되어 전선으로 내몰려진 대원이 있으며 이들은 정당한 항의에 상급 부대들은 항명이라며 질책만 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대대장은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동원한 것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률 위반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픈 가족을 돌보다가 끌려나온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라며 도네츠크군 고위 장교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당신의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라. 도대체 당신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상급부대의 지시에 따라 전투 행위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미권 워싱턴 분석가들은 5대대의 이러한 행위가 뮤터니, 즉 반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들이 지난 2월 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정부가 전국민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55세 미만 모든 남성의 출국 금지와 강제 동원을 선포해 징집된 강제 징집병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악화되는 전선 상황, 급여는 물론 보급조차 제공되지 않은 열악한 처우, 최근 발표된 강제 징집 대상 연령 65세 상향 조정과 여성, 청소년에 대한 징집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이 영상은
최근 반러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개전 이후 처음 있는 부대 차원의 반란이 다른 돈바스 반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자, 지금 대대장이 이 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있고 대대원들이 뒤에 있습니다. 야, 참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정규군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도네츠크 주는 410만 명, 루안스크 주는 241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제 도네츠크 주에서 지금 징집되어서 왔는데 정규군입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정규군이에요. 근데 정규군스럽게 생기지 않았죠. 왜? 여기가 어디냐? 도네츠크 앞이냐?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헤르손 지역입니다. 이 강제 침직해서 헤르손 지역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개전 초기에 3월 달에 헤르손 지역에 뭐 동상으로 막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 석 달 넘게 헤르손 지역에 와서 보급도 못 받고 이러고 있으니 도저히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추가로 또 보충돼서 들어오는 보충병들이 보니까 만성질환자, 또 군대 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강제징집병 지금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의 가족들, 부인들, 이 여성들까지도 지금 노예계 동원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분노가 크게 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반란이라고 달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뭐 사실은 이 반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항명 상태인데 실제 반란이 되려면 이제 진압하러 오는 부대하고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반란이죠. 부디 거기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 나머지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 그리고 도네츠크에서 강제 징집된 군인들 보시고 부디 같이 따라하면 이 전쟁의 빠른 종식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이 반란 이제는 러시아 정규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